당신들은 이복남매야. 김태성의 한마디에 와인 잔이 소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할 뻔했던 두 사람이 알고 보니 피로 이어진 남매였다는 운명의 잔혹한 농담이었어요. 바로 3년 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어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만난 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누구세요? 김태성 판사님 어디 계시고요? 결혼 첫날 밤, 70 넘은 늙은 신랑이 30대 젊은 검사로 둔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제발 가족들에게만은. 거대한 법조계 카르텔과 맞선 한 여자의 목숨을 건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억지로 늙은 판사와 결혼한 그녀, 알고 보니 신랑은 하룻밤 인연의 검사였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윤소연의 숨결이 하얀 김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한복판 작은 원룸의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우울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가스비를 아끼려고 난방을 켜지 못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속 독백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29살 한때 여의도 증권가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렸던 자신이 이제는 전기세 고지서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바라보며 소연의 가슴이 저려왔어요. 낡은 서류들에서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볼펜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생생했습니다. 소연아,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니? 부엌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소연의 심장을 짓눌렀어요. 김미숙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나빠져 자꾸 그릇을 떨어뜨리고 있었죠. 깨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소연의 가슴도 함께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가, 동생 등록금, 월세.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고 돌았어요. 계산할 때마다 절망만이 커져갔죠. 정확히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중매쟁이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은 차가운 계산이 소연에게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연 씨, 마지막 기회예요. 김태성 판사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박 여사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계약서를 보는 순간 소연의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종이의 까슬까슬한 질감과 검은 글씨들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옭아매는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의 모든 빚탕감,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기회. 하지만 그 대가로 요구되는 것은 소연의 인생 전부였어요. 판사님은 71살이세요. 몸이 그리 건강하지 않으시니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연의 영혼에 상처를 냈습니다. 소연은 펜을 든 손이 수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배어나와 펜대를 미끄럽게 만들었죠. 아버지, 미안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를 쓸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주일 후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아름다운 드레스였지만 그녀에게는 수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독신의 순간을 음미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연회장에 들어서자 소연은 숨이 막혔어요.
샹들리에의 찬란한 빛과 법조계 인사들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해부하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구역질을 불러일으켰어요. 신랑 김태성은 멀리 제단 앞에 서 있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희끗한 머리와 구부정한 어깨만이 눈에 들어왔죠. 저 사람과 평생을.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으며 소연의 다리는 납덩어리처럼 무거웠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옥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속에서 윙윙거렸지만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윤소연이 아니구나. 결혼 반지가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족쇄가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피로연에서도 김태성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어요. 그는 하객들과만 이야기했고 소연은 그저 미소만 지어야 했죠. 젊은 아내를 둔 판사님이 부럽다는 농담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메스꺼웠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김태성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소연 씨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죠.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아내가 된 자신을 여전히 씨를 붙여 부르는 것도 이상했죠. 고급 승용차에 올라탄 순간 소연은 정말로 옛 삶과 이별하는 것 같았어요. 가죽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왔어요. 판사님, 어디로 가는 건가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으로요. 앞으로 살 곳입니다. 김태성의 대답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소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결혼식 내내 느꼈던 위화감이 더욱 짙어졌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직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커다란 저택 앞에 멈춰섰을 때 소연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으리으리한 대문과 넓은 정원이 보였지만 그곳은 안전한 집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비밀로 가득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소연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결혼에 숨겨진 진짜 비밀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에요.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혼인은 사랑이 아닌 굴레라는 것을.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굴레를 기꺼이 짊어져야 했어요. 문제는 이 굴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자 소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공기 중에 떠도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 화려함 뒤로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부인께서 살 곳입니다. 김태성이 말했지만 소연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목소리가 결혼식 때보다 훨씬 젊고 힘이 있었거든요. 제대로 인사를 나눠야겠군요. 결혼식에서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김태성이 천천히 돌아서는 순간 소연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른이 넘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완벽하게 잘생긴 남성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매, 조각 같은 콧날,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결혼식에서 본 늙고 구부정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소연의 입안이 바짝 말라버렸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김태성 판사님은 어디 계시고요? 남자는 침착하게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기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도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죠. 검사라고요? 소연의 다리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럼 제 남편은? 진짜 남편은 저예요. 강도연이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혼인신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혼인신고서의 신랑란에는 분명히 강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인감도 모두 그의 것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연이 절규했어요. 분명히 김태성 판사님과 결혼식 때 재단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을 못 보셨겠지만 신랑은 처음부터 저였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소연은 벽에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편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가족빚도? 재심 약속도? 약속은 모두 지켜질 겁니다.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약 상대가 김태성이 아니라 저였을 뿐이에요. 서류에는 가족 채무 정리와 병원비 지원, 재심 준비까지 모든 것이 강도연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해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를 속인 이유가 뭐예요? 도연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김태성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판결을 돈으로 거래해온 부패 판사예요. 소연 씨 아버지도 그 희생자죠. 뭐라고요? 소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윤상호 씨의 건설업체 회계부정 사건, 그 판결을 내린 게 김태성입니다. 도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진짜 범인은 회사 대표였는데 김태성이 뒷돈을 받고 아버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소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이런 음모가 있었다니. 증거가 있어요? 도연은 서재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3년간 모은 자료들이에요. 김태성이 받은 뒷돈, 조작된 증거들, 진짜 범인과의 거래까지. 파일을 열어본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결혼한 거군요. 소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저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도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1년 전 호텔에서 만났던 기억나세요?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장례식 후 슬픔에 빠져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던 그 기억이 칼날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설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날 밤 함께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소연 씨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았고 제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날도 일부러.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도연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힘든 수사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용하기로 한 거죠?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네요.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의 위로도 지금 결혼도. 소연 씨, 제발.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소연은 손을 내저었어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말 중에 진짜가 뭐예요?
도연은 한참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권을 드릴게요. 이 결혼을 계속할지 결정하세요. 하지만 김태성만은 반드시 잡아야 해요. 아버지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소연은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지만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기회이기도 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소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선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가족 안전이 최우선이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약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태성의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리고 소연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속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거였어요. 아버지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이 위험한 게임을 끝까지 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이 복수의 게임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 함정들로 가득한지를. 그리고 강도현조차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음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낯선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요. 하지만 베개 위에 놓인 쪽지가 냉혹한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도연. 종이의 거친 질감과 검은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연은 쪽지를 구겨 던지고 싶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정장을 차려입은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야 하죠? 소연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도연은 테이블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성에 대해 더 알아야 해요. 특히 소연 씨 아버지 사건 말이에요. 파일을 열어본 소연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버지 윤상호의 사진과 함께 생전에 몰랐던 사실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종이에서 나는 먼지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김태성을 직접 만났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판 일주일 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김태성의 집까지 찾아가 무고함을 호소하셨죠. 도연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하지만 김태성은 이미 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굴욕을. 소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니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목격자가 있었거든요. 도연이 한 남성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김태성 집 운전기사 박성민 씨가 그날 대화를 모두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도연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김태성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셨어요.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구속되던 날 집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도연이 이메일 계정을 열었어요. 아버지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메일로 백업해 두셨거든요. 화면에 아버지의 이메일 계정이 나타났어요. 비밀번호 힌트는 딸의 첫 피아노 발표의 공명이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에리제를 위하여.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7살 때 첫 발표회에서 연주한 곡이에요.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조차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어요. 이메일이 열리자 3년 전 날짜의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은 소연이에게였습니다. 도연이 메일을 열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소연아, 이 메일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다. 미안하다. 첨부 파일에 진실이 들어있단다. 사랑한다. 내 딸아. 소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도연이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아버지와 김태성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판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윤상호 씨. 대신 가족들은 안전할 테니 걱정 마세요. 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만큼 드릴게요. 이미 받았으니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20분간의 대화는 김태성의 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어요. 소연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도연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김태성이 가족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3년간 계속 우리를 괴롭힌 걸까요? 소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채권자 협박, 병원 퇴원 압박, 동생 학교 문제까지 모두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단순히 아버지만 희생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뭔가에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요? 소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태성이었어요. 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연이 전화를 받자 김태성의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검사 축하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았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판사님. 한번 뵙고 싶은데요. 신혼부부에게 선물도 드리고 싶고요.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오늘 저녁 어떤가요? 저희 집에서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신부도 함께 오시고요. 전화 속 김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소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소연과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소연이 말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 사람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소연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악마가 어떤 인물인지 말이에요. 도연은 소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겠네요. 녹음기도 챙기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도연 씨. 소연이 그를 불렀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더 이상 거짓말은 없다고 약속했잖아요. 도연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합니다.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할게요. 하지만 둘 다 몰랐습니다. 김태성이 이미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만찬이 그들을 위한 정교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곧 운명의 만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연은 가슴 깊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새기며 각오를 다졌어요. 오늘 밤이야말로 진실과 거짓이 갈라지는 순간이 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간 품어온 복수의 불꽃이 마침내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저녁 7시 소연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작은 녹음기를 목걸이처럼 숨겨놓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 진짜 시작이구나. 거울 속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라서 혀끝이 거칠거칠했습니다. 준비됐어요? 도연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자 도연도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도연이 작은 비상벨을 건네줬어요. 플라스틱의 차가운 질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누르세요. 차 안에서 김태성의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둘은 침묵을 지켰어요. 소연의 손바닥에서는 끊임없이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슴 깊이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김태성의 저택은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2층 양옥집이었는데 마치 요새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경비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은 것은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판사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상장들과 감사패들이 이 집 주인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위압적인 것은 벽난로 위에 걸린 커다란 정의의 여신상 그림이었습니다. 눈을 가린 여신의 모습이 묘하게 비꼬는 것 같았어요. 오셨군요.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김태성이 나타났어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소연은 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악마였으니까요. 판사님,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소문난 미인 신부시군요. 김태성이 소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김태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소연입니다. 아니, 이제는 강소연이네요.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어요. 그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찬 테이블은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고급 와인과 정성스럽게 준비된 요리들이 놓여 있었지만 소연에게는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음식 냄새조차 역겨웠어요. 강 검사, 요즘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김태성이 와인을 따르며 물었어요. 주로 경제사범 쪽을 맡고 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경제사범들이 참 교묘해졌어요. 특히 증거인멸에 능하죠. 김태성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김태성을 바라봤어요. 판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재직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워낙 많은 사건을 다뤄서. 김태성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에 건설업체 관련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윤상우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와인 잔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가정적이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결국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김태성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소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부인. 김태성이 갑자기 소연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요. 혹시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소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태성은 잠시 소연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태성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소연의 출신지, 가족사항, 결혼 전 직업까지 마치 신원을 조사하는 것 같았죠. 소연은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신혼여행은 언제 가실 건가요? 김태성이 물었어요. 아직 계획 중입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제 별장이 제주도에 하나 있는데 필요하시면 언제든 사용하세요. 김태성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던 중 김태성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김태성이 서재로 사라지자 소연과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뭔가 이상해요.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느꼈어요. 혹시 우리 정체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도연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때 김태성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신혼 선물입니다. 김태성이 상자를 건네며 말했어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소연의 시선을 끈 것은 상자 밑에 깔린 사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이 집을 찾아왔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김태성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어머, 이 사진은 뭐죠?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거요? 옛날에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거든요. 윤상호라는 분이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윤소연 씨?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태성이 소연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와인 잔이 소연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김태성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으세요, 강 검사. 이제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군요. 소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함정에 완전히 걸린 것이었어요. 김태성의 차가운 미소가 마치 사탄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렸습니다. 김태성은 여유롭게 소파에 앉아 소연과 도연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꾼이 덫에 걸린 먹이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놀라셨나요, 윤소연 씨? 김태성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면 강소연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소연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렸고 옆에 앉은 도연도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도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김태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부터요, 강 검사. 당신이 저를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윤소연 씨와 손을 잡았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우리를 여기로?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지 말라고요. 김태성이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나왔어요. 소연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소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앉으세요. 김태성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화면이 바뀌더니 동생 소민이 대학교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뒤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뭘 하려는 거예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이죠.
김태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김태성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어요. 대신 이런 걸 준비했죠. 서류를 본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의 병원 퇴원 통지서, 동생의 대학 재적 통보서, 집에 강제 퇴거 명령서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두 합법적인 절차들이에요. 김태성이 악마적인 만족감을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병원비 연체, 동생분 학비 미납, 집 임대료 체납. 다 쫓겨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빚은 다 정리됐잖아요. 소연이 항변했어요. 아, 그건 사기 결혼을 기반으로 한 무효 계약이죠. 김태성의 눈빛이 악랄하게 빛났어요. 강 검사가 고발당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될 거예요. 도연이 일어났어요.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면 직접적인 해는 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태성이 또 다른 리모컨을 꺼냈어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수상한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전화 한 통이면 그분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김태성이 협박했어요. 소연의 온몸이 떨렸어요. 제발, 제발이요? 그럼 강 검사가 직접 자수하세요. 사기 결혼 혐의로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안 돼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소연 씨.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소연이 갑자기 도연에게 등을 돌리며 소리쳤어요. 닥쳐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소연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당신의 정의가 우리 가족의 삶보다 값진 겁니까?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어요. 아버지도 당신들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남은 가족마저 위험에 빠뜨릴 건가요? 김태성이 만족스러워하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었죠. 좋아요. 소연이 김태성을 바라봤어요. 조건이 있어요. 가족들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김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연이 도연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강 검사님,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소연 씨, 잠깐만. 도연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싫어요. 이제 그만해요. 김태성이 흡족해 했어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자수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김태성의 집을 나오는 길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죠. 소연 씨.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소연이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번에 끝내야 해요. 김태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들이 위험한데. 더 큰 음모가 있어요, 소연 씨. 도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김태성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요. 소연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도연이 급하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원래 집으로 가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연이 물었어요. 안전한 곳으로요. 김태성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한적한 24시간 카페 주차장에 세웠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죠. 소연 씨,
제가 말한 더 큰 음모에 대해 들어보세요. 도연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가족들이 위험한데. 소연이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더욱 중요해요. 김태성의 진짜 목적을 알아야 가족들을 구할 수 있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화면에 복잡한 관계도가 나타났습니다. 김태성을 중심으로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김태성은 40년간 법조계의 카르텔 중심 인물이에요. 단순히 판결을 돈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과 재벌들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핵심이죠. 도연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소연 씨 아버지 사건도 이 큰 그림의 일부였어요. 건설업체 비리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도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김태성은 소연 씨 가족을 3년간 계속 감시하고 조종해 왔어요. 화면에 소연 가족의 상세한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의 병원 기록, 동생의 학교 생활, 심지어 소연의 일상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소연이 경악했어요. 윤상호 씨가 남긴 증거 때문이에요. 김태성은 그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찾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설명했어요. 오늘 우리가 찾은 녹음 파일 말이에요. 소연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왜 직접 우리 집을 뒤지지 않았죠? 이미 뒤졌을 거예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아버지께서 너무 영리하게 숨겨두셨거든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았어요? 소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개인적인 이유요? 도연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제 아버지도 김태성의 희생자였어요. 소연이 놀라 도연을 바라봤어요. 15년 전 일이에요. 아버지는 검사였는데 김태성의 비리를 수사하다가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복수를.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수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김태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를. 도연이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 씨도 그중 하나였고요. 소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도연에게도 이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소연의 어머니와 동생이 한 건물 옥상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내용이 소름 끼쳤습니다. 1시간 안에 증거를 모두 가져오세요. 아니면 가족들이 불행해질 것입니다. 안 돼. 소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도연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김태성이 직접 나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소연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일단 김태성의 저택으로 가야 해요. 증거를 넘겨주는 척하면서 가족들을 구출해야 해요. 도연이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증거를 넘겨주면 복사본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연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소연의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차가 다시 김태성의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이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소연이 물었어요. 비상시를 위한 GPS 발신기예요. 혹시 우리가 위험해지면 경찰이 찾을 수 있어요. 도연이 소연의 옷에 작은 발신기를 숨겨 달았어요. 김태성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경비원들이 더 늘어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죠. 어서 들어오세요. 김태성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면을 완전히 벗은 모습이었죠. 거실로 들어가자 소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벽에 걸린 모니터에 어머니와 동생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소민아. 소연이 화면을 향해 소리쳤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해요. 김태성이 여유롭게 말했어요. 증거만 넘겨주시면 말이에요. 도연이 USB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김태성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죠. 훌륭하네요. 윤상호 씨가 참으로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김태성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가족들을 보내주세요. 소연이 간청했어요. 물론이죠. 약속은 지켜야죠. 김태성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잠시 후 어머니와 동생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죠. 엄마, 소민아. 소연이 달려가 가족을 안았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소연이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김태성의 다음 말이 그들을 다시 절망으로 빠뜨렸어요.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김태성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셨잖아요. 도연이 항의했어요. 약속이요? 저는 가족들을 보내준다고 했지, 여러분을 보내준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김태성이 비웃었어요. 순간 사방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나타나 출입구를 막았어요.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김태성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사방을 둘러싼 가운데 소연은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어요. 그들의 차가운 손길이 소연의 팔을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태성, 가족들은 보내주세요. 이건 저와 도연 씨의 문제잖아요. 소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윤소연 씨. 김태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건 윤상우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끝내야 할 일이죠. 김태성이 벽에 그림을 치우자 커다란 금고가 나타났어요.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방 안에 딸깍딸깍 울렸고 금고가 열리자 안에서 수많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5년간 모은 것들이에요. 판결거래 장부, 뒷돈 입금 내역, 그리고 김태성이 특별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윤상호와 관련된 진짜 비밀 말이에요. 파일을 열자 소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출생신고서가 들어있었는데 아버지 이름 옆에 낯선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종이에서 나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의 진짜 출생신고서예요. 김태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김미숙 씨는 당신의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뭐라고? 라며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계속 설명했어요. 윤상호는 15년 전 제 비서였던 박지혜와 불륜관계였어요. 그리고 소연 씨가 태어났죠. 소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소연이는 제 딸이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김태성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15년 전에 비밀리에 한 검사 결과입니다. 도연이 그 서류들을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진짜 같네요. 왜 이런 걸 숨겼죠? 소연이 김태성에게 물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윤상우가 저를 협박하려 했거든요. 제가 박지혜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이에요. 김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윤상우가 제 비서를 꼬드긴 것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소연이 진실을 깨달았어요. 복수였어요. 윤상우가 제 인생을 망치려 했으니까 저도 그의 인생을 망쳐준 것뿐이에요. 김태성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소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연아, 미안해. 너한테 말하지 못해서.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소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가. 아니, 윤상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이미 내 딸이었어.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소연은 혼란에 빠졌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온몸이 떨리며 현실 감각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연이 뭔가를 발견한 듯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 씨, 그런데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소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김미숙인데 왜 그러세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김태성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맞아요, 강 검사. 김미숙은 당신 어머니의 처녀적 성함과 같네요. 뭐라고요? 도연이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강도연 검사의 어머니도 김미숙이었죠. 1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김태성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연과 도연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끔찍한 진실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태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당신들은 이복남매예요. 순간 소연과 도연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사이가 될 뻔했던 두 사람이 실제로는 남매였다니. 소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고 도연도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끔찍한. 소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도 벽에 기대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15년 전 강도연의 아버지 강민수 검사가 죽은 후 어머니 김미숙은 윤상우와 재혼했어요. 김태성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소연 씨를 친딸처럼 키웠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연이도 내 아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죽은 후 윤상우가 우리를 보살펴줬어. 그리고 소연이도 내 딸이고. 소연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는 남매예요.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운명의 장난이네요. 김태성이 박수를 쳤어요.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복수를 위해 만난 두 사람이 알고 보니 남매였다니.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소연이 분노하며 물었어요. 재미있었거든요. 당신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될까봐 걱정도 했지만. 김태성이 비웃었어요. 그때 소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였어요. 좋아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끝을 보죠. 소연이 김태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끝을 본다고요? 김태성이 의아해했어요. 소연이 가슴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는데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당신의 자백도 포함해서 말이에요. 소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김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소연이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GPS 발신기였는데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실제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숨겨둔 GPS가 작동한 것이었죠.
김태성,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소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복수는 이제 끝났어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든 김태성 판결거래 사건의 최종 선고일이었어요. 소연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옆자리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했죠. 이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성에게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결거래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의 죄로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소연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드디어 세상에 밝혀진 것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태성이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소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법정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소연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기분이 어떠세요? 소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어요.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연 검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강도연 검사는 더 이상 제 삶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실제로 진실이 밝혀진 후 소연과 도연은 헤어졌어요. 남매라는 사실보다도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소연의 뒤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도연이었습니다. 소연 씨. 소연이 돌아봤어요. 6개월 만에 보는 도연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도 예전보다 깊어져 있었죠. 도연 씨. 소연이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축하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서. 도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도연 씨 덕분이에요. 소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는 없었죠. 앞으로 뭘 할 건가요? 도연이 물었어요. 로스쿨에 다시 지원할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제가 이루고 싶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소연 씨라면 분명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예요. 도연 씨는 어떠세요? 검사직은 계속하시고? 네. 하지만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도연의 말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와 동생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소연이 말했어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아, 그리고 도연이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는 비록 그런 관계지만 여전히 가족이잖아요.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도연 오빠. 그 한마디에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제야 진짜 남매로서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3년 후 소연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공익변호사로 일을 시작했죠. 아버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변호사님,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 속 목소리에서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절망과 억울함, 그리고 간절함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 벽에는 아버지 윤상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액자가 있었죠. 그날 저녁 소연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도영과 함께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죠. 소연아,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맞아, 누나. 누나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소민도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윤상우 아버지와 강민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건배. 건배. 모든 사람이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소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오랜 시간의 고통과 혼란이 끝나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준 에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슬픔의 곡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멜로디였죠. 피아노 소리가 집안에 퍼져나갔어요. 가족들이 모두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죠. 소연은 연주하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잔혹한 운명의 장난을 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실은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형태를 바꿔가며 계속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피아노의 멜로디는 과거에는 슬픔이었지만 이제는 새 삶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여성이었어요. 아버지의 딸이자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소연은 복수보다 정의를, 개인적 원함보다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며 진정한 성숙을 보여줍니다. 강도연은 개인적 복수심을 넘어 더 큰 선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배웠어요. 두 사람의 왜곡된 사랑이 진정한 가족애로 승화되는 과정은 혈연보다 진심이 중요함을 증명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